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축소와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어르신들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25일 34만 2,510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각각 20%씩 무조건 감액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부감액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20% 줄어든 가구가 2018년 41.6%에서 점점 증가해서 2022년 기준 4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부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부부감액 제도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같은 2인 가구라고 해서 부부가구만 감액 대상이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부녀, 모자 등의 가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90세인 어머니와 66세인 아들로 구성된 2인 가구는 부부감액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부부감액의 형평성 위배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부부감액 제도를 없애달라는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회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위장이혼도 감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깎다 보니 문서상으로 위장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잔인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부감액을 기초연금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부감액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었고 김남국 의원도 2023년 부부감액 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부감액의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43%에 이르는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의 급여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위배와 재정부담,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택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입법을 보면 주택연금의 문제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100% 부채로 인정돼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만큼을 공제해주고 있어 유리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서 노후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위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5가지 관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둘째,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셋째,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넷째,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첫 번째는 자기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연금의 장점 두 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부부가 장수해서 평생 12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약속한 연금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2억 원만 받고 부부 모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에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의 합계, 이자, 보증료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자식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라기보다는 주택연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1.5%의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0.75%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도 가능할까요? 물론 주택연금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주택연금 대출 잔액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고 해지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지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 회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해지하셨다면 3년이 지나야 재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가 기준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은 공시가 기준이지만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각 당의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